부터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다 안 끝났잖아요. 그 유형이. 그치? 안 끝났지? 음수의 제곱근 전에 그 i 거듭 제곱이 하나가 안 끝났을걸. 3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애매해서 여기 2번까지만 보고 3번은 오늘 본다 그랬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3번 문제를 오늘 볼 건데 시험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누굴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연컨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번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일단 1등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번이기 때문에 3번은 일단 좀 별표 좀 쳐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요 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디 가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뭐 학원들에서 좀 들어보게 되면 나 좀 잘 가르쳐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 학원 좀 다녀보면은 나 고등수학 많이 알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좀 많이 알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문제들을 보고 약간 스킬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여주시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몇 급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스킬 같은 거를 보여주긴 해요. 물론 대치동에서 많이 쓰는 스킬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스킬들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땐 나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런 문제들을 보고 스킬을 그냥 처음부터 입힐 생각을 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킬을 입히면은 좋긴 좋은데 단점은 만약에 그런 형태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얘는 사실 모든 시중문제집에서 다 굳은 유형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하나씩 늘려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다 어쨌든 똑같이 계산이 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답을 유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숫자가 하나씩 키워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두 개씩 키워진다면 그런 약간 요즘은 좀 변형적인 유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변형적인 유형들이 나왔을 때 그런 스킬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히 몇 급수나 이런 것들은 되게 특정한 상황에서만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연습을 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몰라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알긴 알고 그런 방법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하면서 나도 남들의 강의들을 많이 보고 대치동 스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봐요. 너네한테 더 압축적으로 더 핵심을 빠르게 간결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보면서 나도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할 때 보면 대부분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다양하게 막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스킬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요즘 학교 시험은 변형하는 게 트렌드니까 변형돼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3번 문제를 이렇게 적어줄게요. 3번은 그냥 본질대로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까지만 적어놔. 그래서 3번은 본질대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시중문제집이 그런 괴상한 풀이법을 안 보여주고 있는지, 왜 교과서에서도 그런 괴상한 풀이들이 안 나타나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는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왜냐? 어떻게 변형돼서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면은 도움은 되나? 이게 모든 상황에 되는 거는 아니다. 항상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나는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본질을 먼저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특수 상황에 스킬을 좀 입혀가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킬을 입힐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죠? 요즘은 트렌드가 숫자 간격을 동일하게 주기는 하는데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동일하게 주기는 하는데 이 몇 급수를 활용해서 푸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것이 나오진 않아요. 요즘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조금 다양하게 좀 본질대로 풀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보면 좋겠고요. 여기 3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만 적어주고 가게 되면은 이거 한 줄만 적어놓고 가면 돼요. 자, 우린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죠. I는 반복한다, 반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3번에서 이미 배웠어. 3번 문제를 풀려면 아이디어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바로 I는 무한대로 계속 반복한다 아니면 반복하지 않는다. I는 계속 반복한다, 반복 안 한다. 반복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I라고 주어져 있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수 I의 거듭 제곱을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 I의 거듭 제곱은 항상 반복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항상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보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I의 거듭제곱은 반복한다. 이것만 딱 기억해주면서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질문.
i는 몇 개 단위로 둔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4개 단위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i 1제곱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2i 그 다음에 나는 여기 3i의 제곱 그 다음에 나는 여기 4i의 세제곱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있는 게 5죠. 그래서 나는 5i의 4제곱까지 해서 요 4가지만 우리가 싹 다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얘네들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 라는 거를 보여줘서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럼 얘네들의 계산 결과를 가지고 다음 것도 똑같이 계산했을 때 동일한 계산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게 우리가 계속 파악하면서 원하는 정답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파악해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 유도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도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기해보자. i제곱은 마이너스 얼마다? 지난 시간에 복습했다. i제곱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이다. i 세제곱은요? 그치? 마이너스 i다. i 4제곱은 1이다. 그럼 이제부터 얘네들 다 바꿔서 다시 싹 다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i는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나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3이랑 곱해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3.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i랑 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4i에 나는 5는 1이랑 곱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더하기 얼마 해주면 되냐면 5 해주면 돼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숫자 문자끼리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숫자 문자끼리 계산해주면 됩니다. 몇 마이너스 몇 i예요? 그러니까 숫자 문자 계산해주면 몇 마이너스 몇 i? 그치? 2 마이너스? 얘네 계산해주면 2i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해주게 되면 그래서 2 마이너스 2i 이렇게 우리가 된다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지를 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복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하나만 더 보여주면 되거든요. 보통. 괜찮니? 그럼 하나만 좀 보여준다고 치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얘네들이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었던 얘가 그러면 5i 4제곱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은 6i 5제곱이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7i의 6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8i의 7제곱이고 마지막은 그래서 9i의 8제곱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4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다 4제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몫으로 묶일 거 그러니까 1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다 빠져나갔고 남은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4개들을 풀 때는 그 남은 거를 가지고만 얘기한다. 즉 우리는 나머지들만 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들만 생각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얘 나머지는 얼마 남아요?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지? 5제곱은 1이죠. 5는 4로 나누면 몫은 1, 나머지도 1이니까. 그래서 얘는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제곱을 어차피 나머지 묶이니까. 알겠죠? 그럼 6제곱은 i 몇 제곱? i 2제곱 되겠지. 왜? 6으로 4로 나누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4를 6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i 제곱. 그럼 i 7제곱은요? 그치? i 3제곱. 그럼 i 8제곱은요? i 4제곱이 되죠. 다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 그럼 뭐야? 다시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다시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얘가 다시 1.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따따따따 둘이 계산해주는 느낌이 딱 와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둘을 곱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6이랑 i를 곱해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우리는 6i. 그 다음에 i제곱이랑 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랑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8i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마지막 9까지 계산해주기만 하면은 또 두 개 차이 나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 차이 나고 얘네 둘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숫자는 9 빼기 7에서 2만 남았고 얘네도 계산해보니까 또 그래서 마이너스 2i가 남는구나. 이렇게까지만 보여주게 되면 이제부터 뭐야? 4개씩은 다 똑같은 게 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납득하셨어요? 여기까지 다 납득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4개씩 돌겠네.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그러면 이제부터 i 기준으로 1부터 100까지를 계산해 주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100은 어쨌든 4로 묶었을 때 그 묶은 개수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1번 때문에. 맞죠? 여기까지는요? 이미 여기 1번 때문에 묶은 개수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묶음 개수로 보았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묶음 개수로 보았을 때 그 묶음 개수는 진짜 말 그대로 몇 개란 소리냐면 이거 100을 4로 나누니까 몫은 25고 나머지는 0이다. 다시 끝까지 같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까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줄 수 있는 결론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식들 다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식들은 다 더해준 건 결국 1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 i부터는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개씩 묶이는 거야. 다 4개씩 묶이는 거야. 다 4개씩 묶여서 4개씩 묶이고 4개씩 묶여서 4개씩 묶여서 결국 어떻게 돼? 2-2i가 4개 묶음이었던 25개만큼 딱 모여져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것들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2-2i인데 얘가 지금 현재 몇 묶음이 생길 거냐면 25묶음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5까지 해준 것이 그래서 정답이 된다 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는 아니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더해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니까 아니면 안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정답 유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 플러스 2 곱하기 25 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50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25를 곱해서 만들어낸 나는 여기 i 안 붙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50i까지. 그래서 얘네들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몇 빼기 몇 i가 되었다? 그치. 51 마이너스 그래서 몇 i가 되었냐면 그래서 50i가 되었대.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막판에 계산하는 게 묶음을 가지고 우리가 묶음의 개수를 곱해준 후에 나머지들을 더한다라는 원리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3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3-1번을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알겠죠? 자, 3번 다시 한번 풀어보고 3-1번도 풀어보세요. 시간은 5분만 드릴게요. 해보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지. 그럼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계속 이게 반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하지. 그럼 얘가 끝이 몇 개니까?
그치, 100개야, 100개. 그치? 그럼 100개는 4로 나눴을 때 끝이 아니면 중간이야? 그치. 끝이지. 그 말은 곧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지. 그럼 이 4개가 몇 개 있는 거야? 이 묶음이? 그러니까 얘가 100까지 가려면 요 묶음이 몇 개 있기만 하면 얘가 100까지 가요? 25. 그치, 25개. 그럼 얘가 몇 번 더해졌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계속 더하는 거니까. 25번. 그래서 여기 25 곱해준 후에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하나를 그래서 더해주는 거 안 더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더해주는 거야. 알겠지? 응. 됐어? 이거 맞아. 근데 응. 이거가 아니라 그냥 곱하는 거죠. 그치? 그냥 곱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4개씩 돌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4개씩 더한 게 이거잖아. 그럼 25번 더하죠 이거잖아. 그치? 그거야. 알겠죠? 오, 힌트. 유리화 하세요. 그럼 보일걸? 4개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응? 그래. 그러면 102까지니까 계속 그럼 0이 계속 돌겠지. 그럼 남는 건 누구랑 누구만 남겠어? A제곱? 그러니까 여기 있는 I로 따졌을 때 계속 돌아서 다 죽겠지. 그럼 남는 건 몇 제곱과 몇 제곱만 남겠니? 그치, I랑 I제곱만 남겠지. 그게 답이지. 그치?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 3-1의 2번은 힌트. 이겁니다. 얘네들이 왜
그래도 아직까지 교과서에 살아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능을 위해서는 살려두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요거까지 얘기를 해준 다음에 거듭제곱근을 하는 게 맞거든, 대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살려두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 학교에서 요즘 그렇게 많이 좋아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예요. 솔직한 나의 대답은 글쎄요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는데 외울 거는 딴 거 없고 첫 번째 뭐만 외우면 되냐면 별표 이것만 외우세요.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은 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만 동그라미 칠래? 그때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다 그냥 뭐로 바꾸는 게 짱이냐면 그냥 다 필요 없고 다 i로 바꾸세요. 그냥 귀찮더라도 i로 다 바꿔놓고 출발해. 그게 계산 실수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는 i로 연결된다. 끝. 이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아무리 식을 계산하고 위아래 똑같이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i로 다 빼. 그런 다음에 약분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선행되어야 되는 선행 조건이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들 두 개 있죠.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이건 별표. 그리고 이건 그냥 진짜 뭐 해야 되냐면 뭐 없어요. 그냥 진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조건도 진짜 문제가 더 응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거 그냥 두 개 주고 끝내거든요. 그럼 이거일 때 문제 그냥 나와.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너네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둘을 보는 순간 여기 왼쪽 거를 다 연결해 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보는 순간 왼쪽 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그냥 인이 바뀌도록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무턱대고 외워라 그러면은 약간 너네가 왜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1번이랑 2번을 설명을 해볼 건데 이거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음수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루트를 두 번 곱해서 음수 만드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루트 곱하기 루트를 해서 뭘 만들어주는 거냐면 음수 만드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 숫자는 그냥 되게 기본적인 숫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그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즉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무조건 얘네들이 그냥 실수로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 i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i로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i로 바꿔야지 i를 두 번 곱해서 i제곱인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럼 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진짜 뭔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낫겠다. 같은 수의 거듭 제곱이 다시계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제곱이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요 2제곱이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음수가 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수는 반드시 i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같은 수는 반드시 i를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포함한다. 그래서 i를 포함해서 우리는 i의 제곱을 만든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적어놓고 갑시다. 이 주황색이랑 노란색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음수제곱근을 이해하는 과정은 무조건 i제곱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앞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주면서 가볍게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적혔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봐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거, 그래서 첫 번째 거 증명을 해볼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했냐? 봐봐. 그럼 이제부터 뭐야?
얘네들을 곱했는데 까꿍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 동그라미.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 그럼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왔다라는 거는 i 몇 제곱이 생겼다는 소리니까? i 2제곱 생긴 거야. i 제곱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i 제곱 만들 거야. 그러니까 둘 다 i가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둘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i 제곱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적어놔. i 제곱 만들 거야. 그러니까 i 제곱 만들기 위해서는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래. 그래서 둘 다 음수면 얘네들을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끝.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참 간단은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것도 같이 잡아볼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안녕하고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붕 했는데 맞아 여기까지는요? 하나 합쳐서 붕 했는데 뭐가 튀어나왔냐면은 동그라미 안녕 하고 i가 튀어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도 i 튀어나왔으니까 또 마찬가지야. i 몇 제곱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 i 2제곱 만들어야 되는데 봐봐. 얘가 분모에 i가 있고 분자에도 i가 있으면 둘 다 지워지지. 맞아?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지. 어쨌든 분모 i를 만들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i를 잡아줘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i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는 여기 첫 번째 것처럼 생각해서 둘 다 i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만나면 약분되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아닐 거야.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자리만 주면 되는데 여기다 줘볼까? 이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분자에 있는 i는 밖으로 뺄 필요가 있는 i 아니면 없는 i? 걔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i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자에 i가 들어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지금 이 말 다 이해돼요? 태연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생각해봐. 둘 다 안 돼? 위에도 안 돼. 그럼 어디에만 있어야 돼? i가? 이 둘은 똑같이 i를 가지면 약분되니까 안 된다 그랬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위에는 i가 있으면 뺄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랬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잡히면 뭔가 생길까? 이 생각으로 보게 되는데 분모에 있는 i는 루트이기 때문에 유리화의 대상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i는 유리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i를 한 번 더 곱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이 유리화를 이용해서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i제곱은 유리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에만 i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주기만 하면 되고 결국 얘네 음수제곱근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저거를 보고 그냥 그 부호들을 다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 보면 쟤다. 이렇게 그냥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출력값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은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목표는 출력값 그대로 만들기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4번은 겁나 쉬워요. 금방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 밑에 거 두 개도 그냥 니들이 하세요. 여기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보세요. 얘한테 내가 시간 많이 안 줄 거고 시간 안 줄 거예요. 같이 쓰면서 오시고. 알겠니? 여기까지는 얘는 너무 쉽고요. 아마 학교에서 얘는 연습을 시킬 거야. 아마 학교가. 학교가 요건 연습을 시킬 거야. 교과서에 다 예제로 있거든. 그래서 이거 아마 학교가 너네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하나 풀어주고 밑에 풀어보세요 하죠? 너네 학교는 아니야, 태연아? 너네 학교 선생님 그냥 진동을 와다다다 나가? 혼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한 번은 풀릴 거니까 학교에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 나랑은 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갈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을 때려봤을 때 i가 되는 것, 즉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애들을 다 동그라미 좀 쳐봅시다. 첫 번째, 얘부터 동그라미 치면서 와 같이 마이너스 4의 루트입니다.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치? 얘 단독으로만 계산한다니까 살아있어 동그라미. 그럼 얘는 마이너스 살아있어. 여기도 마이너스 6의 루트니까 마이너스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얘 살아있죠? 그럼 얘도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와. 여기는 i가 살아요? 아니면 죽어요? 마이너스가 여기도 결국은 살아있죠? 동그라미.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다 지금 이렇게 똑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오세요. 그럼 여기도 제곱이 붙기는 했으나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아? 아니면 못 받아? 마이너스의 영향을?
못 받아요? 그럼 얘도 살아있어요. 동그라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 있는 얘도 마이너스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마이너스 3에 루트 씌운 것도 마이너스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네요. 오케이. 얘도 동그라미.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요? 죽어요?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이미 지자체로 죽었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얘는 마이너스 살아있나요? 얘는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나요? 얘도 살아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다시 i가 살아있는 즉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모든 아이들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살아남았으면 다 얘네들을 i로 처리해 주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부터 같이 쓰면서 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모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마이너스만 빼요. 별도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루트 2 만들고 여기도 마이너스 별도 빼니까 나는 여기 있는 루트 4랑 결국 여기 있는 루트 6을 만들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둘은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건 곱하기니까 곱하기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 5의 제곱의 루트만 살려두세요. 그래서 5의 제곱 루트만 살려두고 거기에 곱하기 얘는 그냥 루트 5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5 제곱이니까 그래서 5제곱으로 그냥 취급해주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도 누구만 살려주면 되냐면 루트 3만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다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루트 6이 이렇게 살아있을 거고 얘도 그래서 루트 18이 다 그대로 살아있을 겁니다. 일단 그대로 다 냅두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다 냅둔 후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그때 여기 그 다음으로 잡아주게 되는 게 나는 공간을 조금 띄울게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요렇게 루트 6까지 다 살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i를 붙일 자리가 그래서 어디일까? 이 생각을 해주는 게 그 마지막으로 필요한 단계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그 다음으로 가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쪽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다 우리는 i로 끄집어내도 된다는 소리니까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깍꿍 여기도 깍꿍 그래서 여기도 깍꿍 여기도 깍꿍 여기도 깍꿍 이렇게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데들은 다 i를 끄집어내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납득하셨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준 후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곱하기로 연결 이렇게 생각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루트들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루트 계산해주는 것에 앞서 i들 약분되는 것이 생긴다면 i도 약분해줘야 아니면 해주지 말아요? i 약분도 해줘 말아?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똑같이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식은 위아래로 똑같이 i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i 지워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i 죽이고 여기 있었던 i 죽이면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아래로 i 가져요? 안 가져요? 아유 가지네. 그럼 죽이세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얘네들도 우리가 다 약분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얘가 아하 나는 루트 4는 얼마죠? 2니까 여기는 2. 루트 5의 제곱은 얼마죠? 5인데 얘랑 만나면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둘이 이미?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약분할 거 다 약분시켜주면서 계산해주게 되면 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약분이 되니까 안 되니까요. 루트 2랑 루트 6은 약분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얘네들 지우면서 오케이 너의 이름은 3. 그러고 나서 얘네들도 약분이 돼요? 안 돼요? 6과 18도 약분 돼요? 안 돼? 되지? 루트 안에 건 다 약분해주니까 그래서 똑같이 3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죠? 예. 이쪽에서 살아있는 것만 읽어보세요. 뭐만 살아남았네? 여기서 살아남는 거 누구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루트 3에 누구도 남았어? i 하나도 깍꿍하고 살아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그래서 얘가 2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은 i랑 루트 3i만 남았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곱해주면 되겠죠. 둘 곱하면 얼마? 그치? i 제곱이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해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약분할 거 다 약분하면 루트 얼마?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루트 얼마?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딱 잡아주게 되면은 이거 계산한 게 정답이겠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정답 그래서 몇 루트 3i가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루트 3i? 그치.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정답은 그래서 2루트 3i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막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뭐냐면 여러분들 실수를 하기 딱 좋은 유형이라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주었다라고만 잘 생각해주고 넘어가시면 되는. 그래서 내가 밑에 있는 것들까지 해줄 필요도 없는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좀 다 해보시면 됩니다. 별거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막히면은 그냥 토요일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풀다가 좀 막히시면 토요일날 질문하시면 되겠고 옆에 거 하나 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91쪽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됐고요. 자, 옆에 거 보겠습니다. 옆에 91쪽 볼게요. 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태니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다? 자, 이게 별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요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용 5번 별표 쳐주고 가세요. 학교 내신에선 얘는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이거 풀려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몇 개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니네 대부분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기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할 건 하나 있네요. 이거 중3 때 배우신 겁니다. 니네 중3 때 배우신 거. 그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중3 때 배웠던 성질 하나 알고 넘어가시면 돼. 바로 어떤 성질이냐면 우리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여기 있는 요 A라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냥 루트 A로 끝나지 않아. 얘를 몇 제곱 해주고 있는 아이의 성질을 볼 거냐면 이게 2제곱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루트 A제곱으로 잡아주고 있는 이 친구의 성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은 아마 그냥 다 때려놓고 외워 이랬을 건데 그 외우기 전에 나는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간소화할 테니까 그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줄여줄 테니까 그 간단하게 줄이는 그 과정에만 집중해서 봐주시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 과정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이딴 거.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잡아주게 되는 여기 루트 A의 제곱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여러분들 이미 다 이거는 알아. 여기 있는 제곱과 루트 만나면 무조건 죽어 아니면 죽지 않아? 무조건 죽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서 아싸 나는 안에 거 튀어나오기는 해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질문이야. 안에 거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안에 게 곱게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튀어나와요. 아니면 안에 것도 뭔가 좀 바뀌면서 튀어나와요? 뭔가 바뀌면서 튀어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기준점은 이렇게 제곱과 루트가 만나게 되면서 안에 게 튀어나왔는데 그 안에 것이 그냥 나와? 아니면 뭔가 바뀌면서 나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필요한 거지. 맞아요? 네. 다르니까 상황마다.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기준을 완성해 주셔야만 한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서 얘네들이 지워지면서 여기 안에 게 튀어나오기는 해. 근데 여기에 누가 붙은 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안에 게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풀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럼 풀마의 영향을 받으려면 여기에 우리는 깍꿍하고 절대값을 갖다 붙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야지 얘가 어떤 경우일 때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경우일 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제곱근 모의 성질이기 때문에 얘 계산 결과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 양수를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값이 붙는 이유가 바로 모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이렇게 딱 잡아줘야 돼. 쟤는 양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양수로 맞춰줬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조건 두 개거든. 그래서 내가 이건 거예요. 만약에 내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내 친구의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둘을 붙여주는 것의 기준은 그래서 안에 거의 보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잡아주면은 게임 셋인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위에 거부터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A를 기준 그럼 여기를 A를 기준 그럼 양수 나온다. 그럼 안에 게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크거나 같으면은 얘가 어쨌든 양수가 나오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붙으려면은 뭐가 붙기만 하면은 되나요? 마이너스 붙으려면 뭐 붙으면 돼요?
뭐 붙으면 될까?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뭐가 있기만 하면 될까? 그치, 음수가 되면 되지. 음수는 양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들어간다. 여기까지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정리 좀 하고 가, 이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갖고 이 문제를 빠르게 푼 후에 여러분들 연습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쉬었다가 50분에 이어서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
됐다 이거? 다 정리했어 이거? 대충 볼까? 다 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그럼 진짜 끝났어. 이 문제는 진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 보기만 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 진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중3처럼 풉니다. 우리 진짜 중3처럼 푸는데 다만 중3과 고1의 차이점이 있다면 밑줄 얘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조건을 주어졌을 때 저거를 보는 순간 바로 결과를 도출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루트 b분의 루트 a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루트의 b분의 a다. 어머!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루트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얘는 현재 i제곱을 어디선가 만들어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i제곱을 어디선가 만들어줬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거 분수꼴이지. 그럼 분수꼴에서는 i제곱 어디서 만들어진다? 분자 아니면 분모? 분모. 그러니까 우리는 b는 음수다. 그러면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i가 돼야 돼? 아니면 안 돼야 돼? 그치. a는 분자는 i가 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a는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저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b는 음수, a는 양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딱 보기만 하시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요 조건에 따라서 나는 지금 다 봐봐.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제곱과 루트 만나서 다 지워버리게 되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요 준식이는 여기 있었던 요 준식이는 결국 나는 a-b랑 그 다음에 b만 나오겠다. 근데 얘네들을 뺄 때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고 항상 어떤 아이들을 챙기면서 가져와야 되냐면 그래도 일단 곧 죽어도 절대값은 챙겨줘야 된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의 안의 것의 보호만 판단, 즉 안의 것의 보호만을 판단하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냐 그냥 나올 거냐 그것만 결정해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판단해보자. 보자. 자, A 뭐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했다. A 뭐라고? 양수. 그러면은 B는 뭔데?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음수 아니면 양수 최종적으로? 양수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 계산 결과는 양수 아니면 음수? 그치. 얘는 양수. 그래서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양수.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B는 뭐예요? 여기 두 번째 거 보니까 B는 음수죠. 그럼 얘는 B밖에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양수 아니면 음수? 그렇지. 얘는 최종적으로 음수. 아,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게임 끝. 왜? 나는 A-B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누구를 앞에 갖다 붙여줘야 되냐면 양수라는 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니 그래서 플러스를 갖다 붙이는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기는 하는데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앞에 친구 데리고 나와야 돼? 데리고 나오지 말아야 돼? 데리고 나와야 되지. 친구 누구? 마이너스라는 친구를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오면서 곱해지니까. 그래서 플러스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준 게 정답. 그 나는 A 빼기 B에서 B를 더해주면 돼요. 싹 다 정리하자. 정답 누구만 남게 됩니까? 그래서 정답 누구? 그래서 정답은 A만 남게 됩니다. 다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은 A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나요. 가볍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정리하시고 5-1번도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시간은 겁나 짧게 드릴게요. 해보세요. 여긴 그냥 외우면 되는 거라 금방 합니다, 이제.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니들 시험 범위의 꽃. 드디어 왔습니다. 앞에 거는 왜 배웠냐? 이걸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체 여기까지는요. 이번 중간고사는 늘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번 중간고사는 내가 진짜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전국에 뭐 대치동이든 얘가 뭐 강남 파락군이든 아니면 여기가 청라든 아니면 뭐가 송도든 어디가 됐든 간에 무조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제일 어려운 범위는 여기예요. 여기가 제일 어렵고 여기가 그냥 겁나 중요하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등급 받을래, 2등급 받을래, 3등급 받을래 이 셋의 기준일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3등급을 받는다. 앞에 것까지 어느 정도 잘 해놓으면 3등급은 무난히 받아요. 왜냐면 니네 3등급 등급컷이 얼마인지 알지? 몇 프로예요? 거의 70% 가까이 되지 않아요? 66%니까? 그치? 그러니까 상위 66%지. 상위 66%니까 3등급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까지 받으려면은 이 친구만 받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앞에 있는 것까지만 열심히 해도 돼. 여기에 기본적인 문제도 몇 개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진짜 간단한 문제도 몇 개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고. 그러면 3등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등급으로 조금 올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2등급은 여기에 이 단원에 해당하는 기본 플러스 시중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는 응용 문제들 몇 개는 좀 풀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 교재는 그 시중 문제집에 나오는 응용 문제들까지는 담아두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유형들을 내가 다 설명은 해드릴 겁니다. 시중 문제집에 있는 것들은 다 있어. 됐죠? 여기까지는요. 센이나 마플이나 그쪽에서 좀 내신에서 좀 많이 강조하는 내신에서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은 다 이 책에 수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것까지는 다 다룰 겁니다. 너네는 내가 빼는 거 없이 지금 현재 가고 있죠? 유일하게 지금 2개 뺐죠? 인수분해 쪽에서 시간 없어서. 그렇죠? 시간 없어서 인수분해 쪽에서 2개밖에 안 뺐고 나머지는 다 했어요. 그래서 2등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교재에 있는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풀어라 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 알겠니? 그럼 2등급이야. 이 교재는 개념서라서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많이 넣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니까. 개념서니까. 그러면 1등급을 받고 싶죠. 얘 목표는 이거 아니야? 상위 10%. 얼마나 멋있니? 학교에 인원 몇 명 있어요? 총 인원. 몰라? 태연이 몇 명 있어, 학교에? 몇 명 있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 너네 반 몇 명이야, 애들? 20 몇 명? 27명? 너네는? 거의 30명? 너네는? 32? 몇 반이에요? 10반. 너는? 12반. 너는? 11반. 대부분 350명 언저리일 거야, 그러면. 됐죠? 그럼 10%면, 이야, 35등. 딱 이 안에 들면 1등급이야. 다 같이 1등급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35등 안에 들면 되잖아. 그럼 여기 35등 안에 든다고 했을 때, 물론 정규 등수는 곧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얘 4월달에 성적표 하나 받을걸? 얘 엊그제 봤잖아. 엊그제 본 거. 그럼 곧 있으면 성적표 받을걸? 4월 중순에 받아요. 멘탈 다 깨지라고. 4월 중순에 받아요. 애들 거기서 멘탈 깨지는 애들 있을 거야. 이러면 좀 안 되긴 하는데 걔네 밟고 올라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멘탈 바사삭 깨지는 애들은 그때부터 공부를 진짜 안 해요. 그럼 중간고사 버리거든요, 애들이. 그럼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되게 좋은 거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너네가 박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너네가 박살나면 안 돼. 그래서 35등 안에 들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기 있는 1등급 문제를 좀 본다. 그래서 1등급을 받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고 있는 모든 단원들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진짜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교재에 없는 심화 문제들도 몇 개 들고 올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풀 겁니다. 한 2주 정도.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 2주 정도 하는 그 시험 직전에 하는 수업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난이도가 확 올라갈 거야.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쪽 단원들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보여줘야 되고 청라는 그리고 여기 있는 서구 지역은 그런 문제들의 비중이 좀 세요. 다른 지역들보다 유난히 좀 셉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있긴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건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제 학교별로 좀
기준을 잡아서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가정고는 그걸 내는 비중이 한 15%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100점 환산했을 때 85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는 있으나 그 남은 15점 싸움이 굉장히 셀 거야. 그것도 배점도 세게 줘버리게 되면은 더 끝장나. 그게 세네 문제 정도 돼요. 응? 그치. 서술형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세네 문제 싸움이거든요. 내신은요, 항상. 내신은 항상 서너 문제 싸움인데 그 3개, 4개까지 완벽하게 잡아줘야 되고 그거를 제한된 시간이 5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니까 내신이 그래서 대비하기가 어려워요. 고등학교는 항상.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을 잘 보려면 본질을 제대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들을 하려면 그냥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보면서 그 문제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기초 빌드업을 지금부터 다 깔아드릴 거고 지금부터 다 뭐 할 거냐면 토대 쌓을 거니까 그 토대들을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위주로 하게 될 텐데 여기 3번까지는 겁나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금방 갈게요. 우린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괄호는 무조건 풀어요? 아니면 풀지 말아요?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괄호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풀지 않아야 돼요? 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앞에 2를 잡아줬을 때 나는 저기 x-1의 제곱부터 우리는 다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x-1을 전체 제곱부터 해주면 얘는 뭐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몇 x? 그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뒤에 거 더하기 얼마? 1 이런 식으로 얘네들 풀어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괄호는 항상 풀어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잡아주게 되는 두 번째 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를 다 나눠주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2x 마이너스 나는 32까지 잡아주며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다 나눠준 다음에 우리는 이쪽에 있는 걸 다 이항시킨 다음에 식을 다시 정리해도 되겠지만 애초에 다 2의 배수들이니까 2로 먼저 나눠준 다음에 정리해도 상관은 없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보기만 하시고 그랬을 때 2로 다 나눠주게 되면서 우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 나는 지금부터 얘 다 2로 나누면서 나오게 되는 6x 마이너스 16을 기준 다 넘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넘기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8x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더하기 16 더하기 1을 한 17이 그래서 얘가 0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끄덕끄덕하고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잡아주는 건 그럼 얘가 과연 인수분해로 풀릴 것이냐 안 풀릴 것이냐 그걸 우리가 기준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로 풀리면 개꿀 인수분해로 안 풀리면 무슨 공식 끌고 와야 된다? 그치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근해 공식이라도 끌고 와야 된다 이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기억나실라나? 근해 공식? 기억나요? 2a분의 어쩌고 저쩌고 기억나? 2a분의 어쩌고저쩌고? 안 나? 태연이 기억나? 기억나? 지원이 기억나? 기억나? 소연이 기억나? 기억나? 그거 쓰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봐봐. 그럼 끝났어요. 이제 다 왔어요. 그럼 요렇게 생겨막은 이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x를 찾는다라고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가지고 x를 찾을 겁니다. 딱.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x를 구할 건데 인수분해가 누가 봐도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지. 곱해서 17 되는 건 1과 17밖에 없는데 더해서 8 만들어라. 불가능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더해서 8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가져올 수밖에 없냐면 근해 공식 가져올 수밖에 없네. 그래서 근해 공식을 가져오니까 근데 너네 혹시 짝수 근해 공식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1창의 계수가 짝수일 때 2의 배수일 때 가져오는 특수한 근해 공식이 있었는데 걔도 혹시 중학교 때 배웠나요? 안 배웠어? 태연이는 배웠어?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죠. 중학교 때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안 알려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일단 안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안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문제를 풀면 그냥 2차항의 개수의 2배니까 그래서 1의 2배 그래서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8을 제곱해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마이너스 8에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차 항의 계수 마이너스 8을 제곱해 준 거에서 2차 항의 계수 1과 상수항 17 거기에 4배 곱해 준 거를 빼주면 되겠죠. 이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쫙 다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그래서 2분의 그래서 나는 쟤네들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나는 플러스 8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래서 얘 계산하면 64에서 68을 빼준 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몇 i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거를 배우셨다고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갔으면 다 얘네 뭐 처리해주기만 하면 돼요? i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 i 붙여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루트 4에다가 i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루트 4는 또 얼마로 바꿀 수 있어요? 2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해준 게 정답. 그래서 나는 여기는 2분의 그래서 나는 여기는 8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나는 몇 i가 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에 2i를 잡아주면 되고 이렇게 2를 다 나눠준 다음에 약분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나눠준 다음에 지워줄 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을 2로 나눈 그래서 4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눈 거에 i니까 그래서 정답은 4풀마 i가 되었다 라고 잡아주게 되면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뭐냐면 쫙 다 풀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푸는 공식 그대로 다 푸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제부터 뭐가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 결과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마이너스, 즉 i가 튀어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 i가 붙어있는 근 이걸 뭐라 그럴까? 이렇게 i가 붙어있는 근을 뭐라 그럴게? 그걸 허수인 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허수인 근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즉 복소수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근들이 생길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런 근들이 생겼을 때 얘 이름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라고 붙일 거냐면 허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나와도 상관은 없냐면 허근이 나와도 돼. 그것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다? 계산 잘못했네?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제는 나와도 된다는 거야. 복소수를 그래서 배운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옆에 것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풀어보는 거니까 1번은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네 생각했을 때 1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애매하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반반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됐죠? 여기까지는요. 1번 나왔을 때 그냥 쫄지 말고 그냥 푸세요. 그냥 걔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만약에 해를 구하쇼. 뭐 옛날 문제 스타일인데 갑자기 뭐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쇼. 중학교 처음 나오면 그냥 풀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좀 틀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사실 대표형 2번도 여러분들 언제 많이 받게? 이거 중딩 때 많이 보셨죠, 생각보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중딩 때 많이 본 문제니까 가볍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물어볼 건 이겁니다. 대답 잘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내가 너네 이해도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어디까지 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 잘 보시면서 오면 좋겠습니다. 잘 볼게요. 별거 아니야. 2차 방정식 젖닥으로 생겨먹은 것에 나는 지금부터 뭐의 근을 알려줬냐면 동그라미 칠 거는 여기 있는 얘 한 근을 줬습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한 근을 줬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근이라는 게 바로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걸까? 지금 여기 2차 방정식에서의 근. 이건 뭘까요? 그렇지. 여기다가 적어주는 건 여기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 유일하게 대한 문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문자를 기준으로 가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2차식에 대한 유일한 문자 x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이라는 거는 사실 문자의 값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문자의 값 그걸 나는 지금부터 잡아서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저기서는 x였던 겁니다. 그럼 다시 그럼 근이 1이라는 건 x값이 얼마란 소리니까요? 1이고 그리고 근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근은 여기는 방정식이 그대로 대입해도 여기 등호가 똑같이 성립한다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1번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대놓고 나는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보겠다 이 생각에서부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봐봐.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네요. 그래서 x 대신에 다 1 집어넣으면서 나오게 되는 1 플러스 나는 그래서 a 더하기 2 그리고 나는 여기에 2a까지 더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친구가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다시 정리해서 나오게 되는 나는 3a 더하기 3이 결국 오른쪽에 있는 시계값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얘가 0이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A값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얼마? 그치? 넘어가면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3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주면 돼요. 그럼 사실 끝났죠? 왜? 우리가 원하는 건 A값이 아니면 다른 한근이야? 다른 한근. 그럼 다른 한근이라는 건 여기 A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게 된, 즉 X제곱에서 2 빼기 1 해주면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1 그대로 가져오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X와 그 다음에 나는 A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서 나오게 되는 마이너스 2가 그대로 잡아줬을 때 얘가 0 되게 하는 X. 그 중에서 1 말고 다른 애 찾아봐. 이게 정답인 거지. 그럼 이거부터는 여러분들이 답을 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문제들을 풀 때 약간 이거는 외우면은 좋은 거긴 한데 근데 너무 외우지는 마시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근의 정의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 해라고 주어져 있는 것의 진정한 정의는 문자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 문자에다가 대입해도 등호가 똑같이 성립하는 그런 이제 문자값들을 다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자에다 대입해도 방정식은 성립한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자값을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2번. 시험 문제 요즘은 고등학생들한테는 몇 번을 많이 물어보냐면 발표 2번을 좀 더 많이 물어보니까 2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고 됐습니까? 1번은 너무 중학교스러웠고요. 그래서 2번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니까 2번에 특히 집중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은 일단 펜다 내려놓고 나 볼래? 일단은 좀 봐봐. 여기서 내가 좀 설명할 것이 그리고 여기 중간에 함정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그 함정 같은 것만 잘 잡아주면서 보시면 아마 여기 문제들을 풀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것에 하나의 뭐를 알려줬냐면 똑같이 근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근이 이번엔 마이너스 얼마라 그러고 있나요?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근의 정의에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문자가 되게 다양한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도 2차가 있고 여기도 2차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겁나 다양한 요 식에 대해서 이 근이 의미하는 진짜 문자는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근이 의미하고자 하는 진짜 문자는 누구일까요? X일까요? K일까요? 지금은 K? 태연이는 K 아니면 X? 이 근이 나타내주는 문자는 저기 있는 K도 그렇고 X도 그렇고 둘 다 2차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둘 중에 뭘까요? X? 지원이는 뭘 것 같아? 둘 중에? 잘 몰라? 보통 그런 것들에 대한 힌트는 동그라미. 앞에 붙어있는 이 문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차 방정식인데 문자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이냐 라고 했냐에 따라서 이 문자는 결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는 x의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모든 x들한텐 누구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된다. 그래도 등호는 성립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필기하셨으면 이제 펜 다 내려놓고 날 보시게 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서 이제부터 잘 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x 대신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난 저기 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있는 모든 x들 즉 3의 k-1이라고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한 나는 저기 있는 x-1 이 친구한테 이렇게 x 대신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기 2 해주고 나는 저기 있는 x 대신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준 게 0입니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럼 얘는 1이니까 어차피 그냥 괄호 풀어주면 3k-3이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1과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그냥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은 빵이다 라는 어떤 하나의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오게 되며 넘어갔더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제곱에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0이라는 인수분해가 겁나 잘 되는 식이 나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가 일단 겁나 잘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해줘요. 그래서 나는 k-2랑 k-1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내가 찾고자 했던 k가 1과 2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두 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 그럼 이 두 개가 모두 다 정답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나의 대답은 no라고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정답이 다 되는 상황이야? 라고 했으면은 애초에 모든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겠죠.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안 될 거야. 이거는 실전이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정답을 한번 제대로 유도를 해봐야 되냐? 라고 한다면 yes. 그거는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이 두 개가 나오면 근데 모두 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게 실전이야. 왜냐하면 수학은 그나마 문제를 가지고 베베 꼬진 않아. 그냥 니네를 이해를 못하게 만들 뿐인 거지 베베 꼬진 않아. 문제들을. 특히 이런 기본적인 기본 문제들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누가 봐도 배점이 낮은 기본 문제인데 약간 답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알겠나요? 그랬을 때 문제로 돌아가 보면 K는 지금부터 결정이 필요한 아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두 번째 누구 값을 그래서 결정해 주러 가야 되냐면 그래서 나는 K의 값을 결정해 주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인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을 결정해 주는 거의 기준은 바로 어떤 것이 되냐? 네모,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나는 K의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K의 값을 결정해주는 기준은 2차 방정식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의 요 형태를 집중해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형태에 싹 다 집중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보았더니 누가 지금 또 힘이 많이 걸리냐면 여기 있었던 요 2차항의 개수가 K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너무 힘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 속에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뭐가 될 거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되는 그 마지막 포인트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요 2차항의 개수는 K에 따라서 모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K의 값이 어떤 게 오냐에 따라서 저 2차항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얘를 죽였습니다. 얘가 날아갔다라고 치세요. 얘가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만약에 얘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는 떠났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떠나면 2차항이 날아갔죠.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버려요? 1차 방정식이 돼버리잖아. 다시 뭐야? 이게 날아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차항의 개수를 주목해봤더니 웬걸 제가 K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K에 따라서 결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야? K의 값은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의 진정한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그 2차 방정식의 포커스에 따라서 나는 여기는 2차항의 개수는 절대 0이 되면은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그치? 얘 0 되면 큰일 나요. 얘 0 되면 작살나요. 그러니까 제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건 뭐야? 제 0 되게 하는 걸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K-1이 0이 되는 순간은 K가 얼마일 때 0이 되니까요? 1일 때만 0이 되지. 그럼 K는 뭐만 아니기만 하면 되는데? 1만 아니면 되는데? 1이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럼 1을 여기서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1을 없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1을 지우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풀이로 내가 적어서 너네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해하기 편하게 보게 해준다면 이때 여기 있는 3의 K-1이었던 여기 있는 2차항의 개수가 0이 안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는 왜 연결이 돼요?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정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따라서 제가 절대 0이 되면은 안 되는 그걸 만족해주는 K를 찾으쇼. 이게 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K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딱 K가 그래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1이 돼서는 안 되니 그래서 K가 1이 돼서는 안 돼서 K가 그래서 2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됐죠? 그러면 사실 K가 2기 때문에 다 집어넣으면 이제부터 2차 방정식은 완성이 될걸요? 왜? 저기 2 딱 때려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 그래서 나는 여기는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나는 플러스 2x가 붙었고 2의 제곱이니까 4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되니까요. 괜찮아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근을 찾으라는 건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억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둘 중에 비교해봐. 너네가 봐도 뭘 더 많이 내겠냐? 배점을 좀 더 세게 내고 싶으면. 두 번째 걸 더 많이 내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두 번째 거에서 조금 더 많이 함정을 파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생각한다면 2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술형은 함정을 좀 파야 되니까. 부분 점수도 주셔야 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 쪽에 조금 많이 강조를 하면서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두 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서 답을 둘 다 완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쇼!